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적인 내용은 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냐면 보세요. 이게 부동산인데요.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겠다가 다시 부동산을 바뀌어요. 자, 이거는 재건축은 반드시 앞에 종전주택이 주택이에요. 재개발은 여기 믹스가 됐어. 주택일 수도 있고, 나대질 수도 있고, 지상권자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거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안성된 거는 무조건 거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어요. 껴서. 근데 기본적인 우리가 컨셉은 이렇게 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개발 재건축 내놓고 아파트로 바뀐다. 요게 재건축 컨셉인데, 자,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권리라고 불러요. 권리. 그리고 여기는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어. 자, 부동산으로 쭉 가도 문제인데, 부동산으로 있다가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첫 번째, 비과세 규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비과세. 예. 비과세 때, 이거는 여기까지는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도 주택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양도를 하면 권리로 처리가 된다고. 세법 적용 법규가 달라져 버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받았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지 권리를 받은 건 원래 없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요것도 다 법원 가서 싸워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는 비과세 해주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안 해줘 보네. 무슨 놀부신 거예요? 국세청은 항상 뭐예요?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법관은 뭐예요? 형평성이 안 맞으면 국가가 법을 근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예. 그래서 요것도 권리도 비과세 해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거는 권리에 대한 비과세, 법적 근거가 달라. 자, 여기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왜? 살 때도 주택, 팔 때도 주택이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 요게 권리 변환일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환일. 예.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날짜, 요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관처일이라고 그러죠. 관처일. 예. 요거 관처일부터는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려. 바뀌다 보니까 여기 권리를 받았을 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예, 관처일까지만 계산해줘요.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주택이 다 멸실하나요? 존재하잖아요, 그대로. 상당 기간 존재한다고, 상당 기간 존재해가지고 여기서 멸실이 돼. 그러면 여기 멸실이 된 요 기간은 어쩌란 말이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억울하거든. 요 기간까지는 봐준다. 예. 플러스 언제까지? 주택이 철거일까지. 철거일까지는 봐주겠다. 보기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자, 제일 큰 거는 장특공제. 장특공제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권리에 대해서는 안 해줘요. 나는 법을 이렇게 만든 이유를 자체 모르겠어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발생한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를 안 해줘 버린다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파는 것과 여기서 파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려. 어마어마하게. 또는 요게 준공이 떨어지죠. 여기서 준공이 떨어지는데 준공 떨어져 갖고 이때 주택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파는 것과 여기서 파는 것이 세금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요. 개포 1단지 건너편에 여기가 입주가 언제라고 그래요? 네? 내년 4월? 내년 3월? 정부가 서로 다르네. 올해 11월 말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11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 4월 같은 경우는 연기된다는 헛소리가 이제 나와서 그런 것도 같고. 어쨌든 올해 11월 말이에요. 근데 제 아시는 지인이 6월 30일 날 잔금 처리를 안 하고
잔금을 9억 남겨놓고 권리 의무 승계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입주권, 소유권 변경을 해준다는 거예요. 6월 30일 날. 얼마에 팔았냐면 지금 30억에 팔았어요. 이거 2월 달에 팔았으니까 30억이지 지금은 35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84제곱미터가. 6월 말에 파는 것하고 11월 입주한 다음에 파는 것하고 세금이 정확하게 4억 차이 나요. 왜 그러느냐. 자, 요게 종전주택은 이 사람들은 옛날에 주공 1단지 1억 주 샀어요. 80년도에. 근데 여기 권리가액이 11억 잡혀, 11억. 1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30억에 매각을 하면, 자, 종전 부동산의 양도 차익은 11억 마이너스 1억. 10억에 대해서만 장특공제를 해주고, 30억 마이너스 11억, 19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공제를 안 해준다니까. 안 해줘본다니까. 근데 준공 떨어진 다음에 팔면 언제 해준다? 해준다니까. 왜? 그때는 부동산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이 기본 상식적으로 내가 파는 물건은 관철 이전에 팔아야 된다. 관철 이전에 팔아야 된다. 관철 이후에 팔아보면 일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파는 물건은, 사는 물건은 관철 이전에 사라. 관철 이후에 사버리면 이때 취득일자를 어디서부터 기산이 되냐면 이때부터 기산돼. 이때부터. 준공일부터. 여기 건너가면 아크로 리버라고 아세요? 네. 여기 세금 폭탄 맞았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아파트가 이상하게 돼 있어, 이상하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복 있는 사람들은 잘 피해 다녀요. 복 없는 사람은 그런 데 사갖고 이상하게 돈 남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세금 폭탄 맞는 걸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내가 김 이사님이 언제 샀냐면 2005년 3월 달에 샀어. 김 이사님이. 그리고 이 부장이 2005년 7월 달에 사요. 예. 그리고 여기가 2016년 8월 31일 날 준공이 떨어져요. 준공이. 8월 말에 떨어져요. 그런데 2017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김 이사가 팔았어. 그리고 이 부장은 이 부장이 2017년 8월 달에 팔았어. 예를 들어서 이 부장이 팔았어. 근데 요게 살 때 얼마 주 샀냐면 5억 주 샀고 6억 주 샀고요. 연양반은 6억 5천 주 샀대요. 근데 팔 때 김 이사는 26억 받았대. 그리고 이 부장은 26억 5천 받았고. 둘이 남은 금액이 똑같죠? 얼마씩 남았어요? 잘 계산이 안 되세요? 6억이 사고 20억이 팔았다니까. 26억에. 얼마 남았어? 20억 남았잖아, 20억. 김 이사님은 20억 남았고, 이 부장도 20억 남았어. 예. 먼저 판 김 이사가 세금이 얼마 나오냐? 8천만 원 나와, 8천만 원. 이 부장은 얼마 이상 하겠어요? 똑같이 8천만 원 정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얼마 나오냐? 8억 나와, 8억. 상상이 가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여기에 권리 변환 일이에요, 권리 변환 일. 예. 권리 변환 일인데, 김 이사는 뭘 샀어요? 권리 변환 전에 샀으니까? 주택, 부동산을 샀죠. 근데 이 부장 뭘 샀어요? 입주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 이사님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다 계산되는 거예요. 종전부동산 보유기간, 공사기간, 신축아파트 보유기간 다 통산이 된다고.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통산이 되는데 이 부장은 어떻게 돼? 준공일로부터 계산된다니까. 그래서 요놈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2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비과세도 안 되고 40%짜리 세율 그냥 맞아버린다니까. 이렇게 법이 이상하게 됐어, 이상하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권리 변환 전에 사야 되고, 예? 자,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권리 변환 전에 사셔야 돼요. 권리 변환 후에 사시는 분이 유리한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때?
1세대 1주택자가 다시 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 변환일 이후에 사는 게 나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모두 권리 변환 전에 사는 건 아니고 양도소를 내가 한 채만 투자를 한다. 그럴 때는 권리 변환 전에 사시는 게 맞고, 내가 이미 기존 1주택자가 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주택 상태 사는 것은 불리한 거예요. 입주권 상태에서 사라는 거지. 왜? 주택을 사면은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입주권을 사면 어떻게 돼?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팔아도 되니까 연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는 케이스에서는 나는 뭐라고? 권리 변환일 이후에 사라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이 4분 계셔. 1주택 플러스 1입주권이면 비과세가 3년 안에 팔면 무조건 당연 비과세. 3년이 경과되면 실수요 목적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내가 준공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살면, 그리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기간이 계속 늘어지잖아요. 길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말이요.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는, 예, 지금 입주권, 이거 하나 투자하신 분들은 무조건 권리 변환일 이전에 사야 되는데, 여기가 왜 억울하냐면, 이때 권리 변환일은 2005년도는요, 2005년 여기가 5월 19일 날인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어. 사업시행 인가가. 아까 제가 권리 변환일 언제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고 그랬죠? 세법이 사고가 나가지고 법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이때 5월 31일 이전까지는 권리 변환일이 사업시행 인가일이었던 거예요. 미쳐버려. 안 되는 집안은 또 이런다니까. 응? 안 되는 집안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법이 입법 미스난 거예요. 근데 입법 미스난 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 세무사 중에 거의 없었고, 변호사님도 이걸 몰라요. 이게 싸울 줄은 몰라. 싸울 줄은 몰라. 이게 법이 미스가 났는데, 이거 미스난 걸 갖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거 싸우고 있어요. 응?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지금 벌써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취득 보유기간 계산이 종전 부동산에 샀을 때하고 권리 상태 샀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져 버리죠. 보유기간 계산이. 이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세금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 달라진다. 그래서 언제 사냐, 무슨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관처 이전에 실거주 한 거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졌어도 그 실거주 기간으로 카운트 같이 해주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갑자기 해버리면 훅 돌아버리면 난. 이제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되니까, 해놔야 되니까 지금 그것만 얘기해버리면은 헷갈려 버리니까 순서대로. 관처일 나기 전에 아까 권리 변환일은 다 우리가 공부했죠? 옛날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었고,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는 중개사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현재 투자자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다. 예. 권리 변환일인데 관처가 나더라도, 권리가 변환돼서 조합은 입주권이 되더라도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쵸? 주택 수에 포함되니까 이걸 팔 때는 입주권으로 지으로서의 세법을 적용받고, 보유한 상태는 주택과 똑같이 카운트가 되게 주택 수에 들어간다. 따라서 비과세 규정, 중과세 규정에서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최근에는 분양권도 들어갔죠? 예. 그런데 입주권은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비과세를 안 해줬다고 그랬죠? 안 해줬는데 대법관한테 가서 싸웠어. 아니, 여기서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법관님, 판사님, 여기서 팔았다고 안 해준대요. 아니, 국세청. 근데 왜 여기서 팔면 해주고 여기서 안 해줬어? 요거는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여기 팔면은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세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이 하나라면 비과세 준다. 조합은 입주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공무원은 이렇게 머리가 짧아. 판사님 뭐라고 줄 아세요? 1세대 1주택은 왜 비과세 줘? 왜 비과세 줘요? 의식주에 주거용은 반드시 우리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 한 채는. 그 다음에 이걸 세금을 안 매기는 이유는 뭐예요? 원본 침해가 안 일어나려고. 10억에 팔았으면 10억 그대로 갖다 집을 팔라는 거잖아요. 원본 침해를 안 하려고 비과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는 사람은 원본 침해를 안 하고 여기서 파는 사람은 원본 침해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 집이 몇 채예요? 입주권이? 하나잖아요. 일반인이 요게 관처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멀쩡히 살다 팔았는데 이거? 판사님이 야 요것도 해줘. 그래서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놨냐? 만들어도 참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처일 현재, 예? 관처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라.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집이 관처일 현재 집이 한 채만 갖고 있으라는 뜻도 되고, 보유 및 거주 기간도 여기에 충족해야 된다는 뜻도 갖고 있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뭐라고요? 관처일 현재 1주택자여야 되고, 보유 기간, 거주 기간도 충족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국세청 해석이 법적 근거는 없어요. 양도소득세 기본은 뭐예요? 양도일 현재 현황 갖고 판단해야 맞아요. 관철 현재 두 채 갖고 있다가 여기서 하나 팔고 세금 냈든 안 냈든 나중에 요거를 팔았을 때 이게 하나면 됐지. 왜 보유기간 중에 관철 현재에 꼭 1주택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소송 가서 이게 패소가 돼. 예. 그래서 1주택자일 요건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까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관처일 이후에 주택이 존재하면 그 기간도 통산해 준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됐는데 요 뒤에 말이 기가 막혀. 다른 주택은 없애야 돼요. 다른 주택을 없애야 돼. 뭐라는 거예요? 입주권 하나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적용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반이 세법 그때 소송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반적으로 입주권을 위해서 팔았어요. 팔고 다시 주택을 샀어. 그러니까 팔고 샀다고 정확히는 같은 날 했거나, 근데 등기는 어떻게 돼? 좀 며칠 있다가. 이 입주권은 바로 안 넘어가잖아요. 명의신탁 해지하고 조합에다 갖다 놓으면 또 하나 모아가지고 또 넘어가고 한 달 걸려버려. 그러니까 먼저 산 것이 등기가 먼저 나버리고 입주권은 뒤로 넘어가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잔금청산일자를 정확히 밝히면 되는데 수표하고 현금 막 섞여 돌아 버렸잖아요. 못 밝히니까 어떻게 돼? 이제 등기 갖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 갖고 따지는데 그걸 입증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변호사님이, 조세 전문 변호사님이니까 이거를 논리 찾아낸 거지. 아니, 주택은 3년 안에 팔아도 봐주는데 왜 입주권을 안 봐줘요, 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또 억울하잖아. 판사님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왜 국세청 안 해줬어?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주택은 없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야, 뒤에다 만들면 되지. 하나 사고 3년 안에 팔면 된다고. 만들었어, 그래갖고.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 된다. 예. 양도입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문제가 뭐냐. 다른 주택은 없을 거 됐는데, 여기에 상속주택이 있어,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인해서 두 채가 되면 이 1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줘요. 왜? 아버지가 집 한 채 갖고 있고 나도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나를 집을 두 채를 만들어주세요. 기도 덕분에 나 두 채 됐을까? 그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부득이 내가 두 채가 됐죠.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주택일 때는 봐주는데 입주권일 때는 봐주냐 안 봐주냐 이 말이에요.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또 안 봐주죠? 안 봐줘. 또 소송 갔죠? 어떻게 됐어요? 왜 안 봐줘? 주택은 봐주는데 이거 안 봐줘. 또 졌어. 이렇게 조세특례자산법 감면대상 주택 있어요. 그 주택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빼. 자, 문제는 장기 임대주택 있어.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는데 이거를 2년 이상 거주해서 팔면 요거는 비과세잖아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비과세인데, 관처일 전에 팔면 비과세인데, 관처가 나고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송 갔는데 져버렸다니까. 대법원에 가서 졌다니까. 저는 세무공무원하고 세무사까지 내가 지금 46년째 하고 있는데, 다 이해할 수는 있어. 근데 이 판례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지금? 아까 똑같이 그랬잖아. 다 쳤다고.
관처 나기 전에 주택인 상태에서 팔면 괜찮고 관처 나서 팔아버리면 장기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보호는 관처 나기 전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관처 나면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형평성에서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지금. 이걸 대법원에서 판례를 이렇게 내버려갖고 지금 못 바꿔준다니까. 안 바꿔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대법관 출신 판사님, 변호사님 찾아갔더니 이 판례는 변호사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대요. 대법관으로. 그러면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안 바꿔준대 판례를. 그 사람 체면 때문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네이버에다 써보려고 그래서 무슨 대법관이 무슨 자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잘못된 판례는 바꿔줘야지. 예? 그냥 막 그만둘 때까지 기다렸다 해라. 대법관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나 그렇게 긴지 몰랐네. 6년인가 돼요, 6년. 예? 한번 대법관 해버리면 그렇게 오래도만. 안 바꿔져, 이게. 안 바꿔져. 저는 여기 말만 하려면 내가 막 열이 받아, 열이. 앞으로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해. 예. 조합은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관처기 나기 전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관처 난 다음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우리 3구역은 지금 관처가 언제 났어요? 6월 23일. 예? 6월 23일. 6월, 따끈따끈하네? 따끈따끈하네. 6월 23일에 했어요? 예. 지금, 우리 여기 지금 3구역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공사 다 끝나고 입주해서 따져볼 일이지만, 이제 1주택자가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완공 후에 파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 요런 상태지. 1번은 지금 여기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나 나대지 갖고 있는 양반은 여기서부터 주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공사기간은 입주권 상태라고 이것이 이제 완성 후 아파트를 판다는 전제하에서 1주택자가 완공을 팔면은 자, 원칙적으로는 보유기간 계산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에요. 보유기간은 이렇게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1 플러스 2 다시 플러스 3이에요. 거주는. 무슨 얘기냐면 공사기간 중에 여기 아까 관처 나고 여기서 산기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2 다시라고. 요거는 거주기간은 플러스 해준다. 살았으니까. 거주기간은. 자, 문제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권리가액이 분양가로 딱 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어. 그쵸? 예. 권리가가 뭔지 분양가가 뭔지 다 아시죠? 권리가 플러스 분양가는 거의 없어요. 권리가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청산금을 받죠. 분양가가 더 크면 어때요? 추가 건축비를 내죠. 예. 자, 이 권리가가 더 커서 청산금을 받은 사람은 빼고 분양가가 더 커서 추가 건축비를 낸 사람 납부자들. 추가 건축비 납부자 중에 예. 건축비를 낸 사람들 중에는 요게 건물이 증가된 사람이 있고 토지가 증가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주택이 면적이 넓어진 사람이 있고 부수토지 면적이 넓어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건물은 넓어지고 부수토지는 줄어들죠. 재개발 재건축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건물 면적이 늘어나고 토지 면적도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 둘 다. 있겠죠, 당연히. 자, 건물 면적이 늘어난 요 사람들은 보유기간 계산을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해요. 즉, 건평이 늘어난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30평대 갖고 있다고 50평대를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제 비과세 받을 때 보유기간 계산은 다시 안 한다. 전체를 준다 이 뜻이에요. 근데 부수토지가 늘어나면 어쩐다? 요거는 3번 것만 갖고 온다. 여기 것만. 준공일부터 기산해서 하는 거예요. 준공일부터. 그러니까 추가 건축비를 안 낸 사람은 토지 면적이 늘어나든 건물 면적이 늘어나든 따질 필요 없죠. 내가 추가 건축비를 안 냈으니까. 새로운 취득이 없다고 보는 거고, 예. 추가 건축비를 낸 사람 중에서만 건물 늘어난 거는 종전에 통산해서 해주고 부수토지 늘어난 것만 새로 기산해준다. 설명이 됐어요? 예.
이렇게 명확히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됐죠? 토지라고 하는 게 내가 40평을 받더라도 공용부지 주차장 이런 거 해서 나한테 배당되는 그 주택도 그러잖아요. 종전주택을 갖고 있다가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죠? 그것처럼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년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이 매각이 되면 사후 관리 필요 없이 무조건 비과세. 무조건. 3년이 지나버리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요걸 팔아야죠. 그쵸? 대신 여기 들어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실수 요건이. 여기는 어려운 게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면은 오히려 부동산 투자 타임이 더 유리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택을 사는 것보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할 때는 주택보다는 입주권이 낫다고. 예. 관처일 기다렸다가 사셔야 돼요.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도. 예. 그러니까 그걸 땡겨서 무조건 막 사시는 분들은 잘못 산 거예요. 주택을 사버리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여기는 연장돼서 공사 끝나고 준공 떨어지고도 3년 또 기다려도 된다. 예. 두 번째가 뭐예요? 대체 취득이 문제, 대체 취득.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은요, 부동산을 옛날에는 투기를 막으려고 조합원 입주권을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주택수에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기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 이거 연장시켜줬잖아,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1주택자가, 공사를 한 기간에 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면 요거 대체주택 자체를 또 비과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 A주택 갖고 있던 사람을, A주택 갖고 있는 사람, B주택을 또 사면 요것도 비과세, A도 비과세죠. 그러니까 원래는 2주택자면 비과세 받을 길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비과세 받을 길을 만들어줘 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때 이 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요건이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일 때 요건을 만들어줬어요, 1주택. 사업 시행 인가일 1주택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돼. 인가일 이후 취득. 예. 그리고 세 번째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대체주택 취득한 거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되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실수 목적을 둬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 아까 어디서 본 듯 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 그 패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패소했어요. 예. 법이 없는데 왜 갑자기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을 요구하느냐? 국세청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국세청은 이게 A가 재개발 재건축 되니까 B가 지금 C가 있었나 보죠. C가 사업시행할 C가 있었는데 네가 요놈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못 살면 요 C로 가서 이사 가서 요놈 살면 되지. 왜 이놈을 팔고 다시 또 샀냐 이 말이죠. 근데 요거는 서울에 있고 요거는 부산에 있어. 또는 내가 이거는 50평짜리고 이거는 10평짜리야.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세청의 의도는 맞을지 몰라요. 요게 살기 좋은 거라면 조건이 맞지만 살기가 부적절한 거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 요것이 패소를 한 거예요, 지금은.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받으면 이걸 요건을 지금도 따지는 분들이 계셔, 세무사님 중에. 예. 최근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시면 안 돼요. 사업시행 인가 나고 사야 돼. 두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고 사면 안 돼요.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이에 샀어야 돼요. 한난 3구역은 놓쳤죠, 지금, 대체 취득이. 시행 인가일로부터 관처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관처일까지 제한한 것이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체 취득하는데 내가 살 때 관처일 직전에 사는 사람과 후에 사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이 집에 못 사니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관처일 이전에 사야 된단 말이오? 그렇게 물었더니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해서 그러냐면, 이 공무원들이란 것은 제가 옛날부터 우리 직장 후배 세무사들이나 직원들한테 공무원한테 시집을 가면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 우리 직장에서 이혼한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공무원들은 진짜 고지식이에요. 가르쳐준 대로밖에 못해요.
여는 보면 기가 막히다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사진흥 중에 재취득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그거는 비과세 준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라고 돼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자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입주권 1입주권자 이 말은 없다는 거지. 나 진짜 미쳐본다니까. 이렇게 꼬지시가다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주택 갖고 있다 여기서 관리처분 떨어진 다음에 사나 여기서 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체취득인데 이걸 소송하고 있어요. 네. 소송을 해. 누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뭐 하는데? 세무사 겸 변호사예요. 예. 그러면 세무사다가 지가 소송을 못하니까 변호사 돼갖고 다시 진짜 지가 소송을 한다니까. 내가 아들 잘 키웠죠? 근데 말을 안 들어. 똑똑한 놈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장가도 안 가고, 내가 죽겠어, 어째서. 예, 안 가고, 아빠가 시킨 일도 다 듣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아요. 세상은 내가 볼 때 힘을 가지면 꼭 힘을 발휘를 하더만, 힘을 키워놓으면 안 돼, 그래서. 적당히 키워야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논리는 누가 제공을 해요? 소송은 지가 하지만? 예? 아빠 찬스. 아빠가 얘기를 해줘야 알지. 지가 뭔, 이 깊은 뜻을 다 어떻게 지가 알아요. 어? 예. 지가 아빠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직까지는. 내 말이 옳아요? 여기 국세청 말이 옳아요? 세무사님 말. 이건 비과세죠. 맞잖아요. 왜 관리처분 났다고 안 해주냐고. 응? 그럼 실제 관리처분 나기 전에는 돈이 없었어. 잘 못 살잖아. 맞아요. 그거는 대개사정이래. 국세청은 또 환장한다니까. 대개사정이래. 이게 그런 말도 다 써야 돼. 그저 이유가 되죠. 내가 볼 때는 판사님한테 가면 판사님 분명히 우리 손 들어줄 것 같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여기서 취득 시기에 관한 말이 없거든요. 그냥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취득하라. 요 요건만 있다니까.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살아.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법에.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왜 관리처분 전에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랬더니 1주택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은 안 된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예.